이번 사연은 명절 음식 준비를 둘러싼 고부 갈등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워킹맘으로 시간에 쫓겨 완제품을 선호하고 시어머니는 손맛과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갈등 속에서 누구의 입장이 더 이해가 가시나요? 정답 없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년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이수아 씨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워킹맘으로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보내던 그녀에게 명절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 준비는 이수아 씨에게 가장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 쌓인 피로와 퇴근 후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몸은 늘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명절 연휴는 그저 쉬고 싶은 간절한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 씨의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에게 명절 음식 준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명절마다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밤샘을 마다하지 않았던 박정숙 여사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대를 이어온 소중한 전통 그 자체였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손맛과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명절 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에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수아 씨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밀려드는 회사 업무와 퇴근 후에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육아에 지쳐 더 이상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연휴만큼은 몸과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과 더 놀아주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이수아 씨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명절 음식을 완제품으로 구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명절 음식을 시판되는 완제품으로 준비하는 건 어떠실까요? 요즘은 워낙 잘 나와서 맛도 좋고 위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편하고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부담도 덜하고요. 그럼 남는 시간에 가족끼리 더 이야기하고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아 씨는 자신의 제안이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힘든 기색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쓰러웠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아 씨의 기대와는 달리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제안에 박정숙 여사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랜 세월 지켜온 자신만의 명절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박정숙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수아 며느라가 나는 명절 음식을 사서 차린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직접 음식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명절의 의미이고 조상님께 대한 예의 아니겠니?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며느리가 자신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래도 명절만 되면 우리 어머니는 온 식구가 굶지 않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밤새도록 음식 준비를 하셨단다. 없는 살림에도 찹쌀을 찌어 송편을 빚고 직접 나물을 캐어 무쳐내셨지.
그 정성이 모여온 가족이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었어. 그게 바로 손맛이고, 그게 바로 정성인 거야. 박정숙 여사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에게 명절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이어주었던 소중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가 힘든 것을 알면서도 그 전통과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다들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니. 시판되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우리 집안의 손맛을 따라올 수는 없는 법이다.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제안이 마치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와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에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 또한 시어머니의 삶과 희생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회사 일에 치이고 퇴근하면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워킹맘들도 대부분 시판되는 음식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음식만 준비해서 간소하게 보내는 추세입니다. 무조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아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시판되는 명절 음식이 과거와 달리 품질도 매우 우수하고 위생적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실 요즘 완제품 음식들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유명 식당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정갈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도 넓고요. 굳이 새벽부터 힘들게 장보고 음식 만드느라 허리 아플 필요 없이 간편하게 차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며느리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한들 자식들 먹일 음식에 정성이 빠져서야 되겠니? 내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엄마가 해준 음식만큼은 못할 게다. 너희가 어릴 적 내 손으로 직접 김치 담그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갈비찜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렴. 다 너희 먹이려고 했던 정성이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니?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주장이 마치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져 감정적으로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편리함 추구가 가족에 대한 소홀함으로 비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완고함이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수아 씨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고,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태도에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명절 음식 준비 문제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의 완고함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바랐지만 시어머니는 오직 손맛과 정성이라는 자신만의 기준만을 고수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수아 씨는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으로 아이를 씻기고 재우면서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명절 음식을 손수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절 음식 세트를 검색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포장된 갈비찜, 모듬전, 잡채 사진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요즘 누가 명절 음식을 다 만드나? 수아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면 박정숙 여사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통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의식의 중심에 정성껏 차려진 음식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족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제안이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틀렸다고 말하는 건가? 내가 정성껏 해왔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건가? 박정숙 여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들을 살피며 좋은 무는 어떤 것이고 고기는 어떤 부위가 맛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그녀에게 오랜 습관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대화는 결국 언쟁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에게 현대 사회의 변화와 워킹맘의 현실을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융통성 없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명절 음식도 간편하게 준비하는 게 추세입니다. 주변 워킹맘들은 대부분 명절 음식을 사서 하거나 최소한의 음식만 준비합니다. 이수아 씨는 설득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박정숙 여사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다. 예부터 우리 집은 음식에 정성이 가득 담겨야 한다고 했다. 내가 워킹맘이라 바쁜 건 알겠지만 명절은 명절이다. 가족을 위해 그 정도 수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냐? 시어머니의 말에는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자신의 방식에 대한 강한 고집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명절 당일 음식 준비는 두 사람의 기싸움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수아 씨는 미리 주문해둔 완제품 갈비찜과 잡채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음식들은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정숙 여사는 주방에서 직접 부친 전과 직접 버무린 나물들을 연신 날랐습니다. 뜨거운 기름 냄새와 고소한 전 냄새가 뒤섞여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제품과 수제 음식들이 한 상에 오르자 밥상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활기 넘치던 명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불편한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서 분위기를 풀려 하지 않았고 각자의 그릇에 담긴 음식을 보며 저마다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어색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가 사온 완제품 음식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들을 가족들의 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이 전은 내가 새벽부터 직접 부친 거란다. 식으면 맛없으니 어서 먹어보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며느리의 방식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해 명절을 준비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성의 없는 행동으로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가 준 전을 한 조각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쉽사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김민준 씨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전통과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알았고 워킹맘으로 고된 일상을 보내는 아내의 고충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음식도 맛있고 수아가 준비한 것도 다 맛있네요.
다들 고생했는데 쉬면서 이야기 좀 하시죠. 민준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어보았지만 두 여인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수아 씨는 더욱 깊은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몸의 피로도 컸지만 마음의 피로가 더 컸습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데다 명절 당일에도 내내 불편한 기색으로 식사를 해야 했으니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에게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편하고자 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도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던 건데 어머니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명절을 보내야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답답해요. 이수아 씨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미안해, 수아. 내가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도 내 마음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닐 거야. 단지 오랜 습관과 생각이 워낙 확고하셔서 그런 것뿐이야. 다음 명절에는 내가 엄마랑 미리 더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정숙 여사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했고 앞으로의 명절이 예전 같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편한 것만 찾는구나. 우리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정성과 손맛의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가족의 화목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는 복잡한 심경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은 숙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가 불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절 연휴는 지나갔지만 이수아 씨와 박정숙 여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두꺼워진 듯 했습니다. 이수아 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명절 음식 이야기가 나올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할까봐 말 한마디 꺼내기도 망설여졌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 앞에서 명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피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의 대화는 전보다 줄어들었고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명절 음식이라는 해묵은 감정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또다시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아 씨는 지난 명절의 악몽이 떠올라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먼저 완제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실까 기대했지만 박정숙 여사는 여전히 묵묵히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냉장고를 채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수아 씨는 말없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편리함을 탓하기보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전통을 지키겠는가 하는 생각에 더욱 고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명절의 의미와 정성이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감당해야 하는 명절 준비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가온 명절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차려졌습니다. 이수아 씨는 최소한의 완제품 음식을 준비했고, 박정숙 여사는 변함없이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에서 두 여인의 노력과 신념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서로를 밝히기보다 각자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불편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고 명절의 진정한 의미인 화목과 소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도 이수아 씨와 박정숙 여사는 서로에게 미안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이수아 씨와 박정숙 여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명절 음식 준비를 둘러싼 비슷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명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정성과 손맛이 담긴 전통 방식을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워킹맘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오랜 전통과 정성을 존중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의 입장이 더 이해가 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